네, 오늘 서울에서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장마가 잠시 소강에 들 거란 예보라서 구조작업과 응급복구의 골든타임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장마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지역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이 경기 남부와 그리고 강원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으면서 이 많은 지역들에서 호우특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곳들은 주로 남부 대부분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구름이 폭넓게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시간당 6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해서 이번 장맛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충남 청양에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기록이 됐고요. 그밖에 전남 구례가 573mm, 경북의 문경도 520mm, 충남의 청양도 665, 그리고 충북 청주도 548mm. 그래서 주로 이 충청도라든지 전북 그리고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500에서 600mm에 달하는, 그러니까 예년 한 달철에 내리는 이 장마철 강수량의 한 2배가량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중부지방에서도 300에서 400mm가량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한 달에 내릴 비의 양이 한 엿새 정도에 다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주로 지금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는 서쪽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동쪽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호남 동부와 제주도 오늘 밤까지, 그리고 충북의 남부 지방도 오늘 저녁까지는 계속해서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150에서 18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네, 장맛비도 걱정인데 이 태풍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4호 태풍 탈림인데요. 지금 이 태풍이 베트남 내륙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편에 이 태풍이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체 전선이 형성돼 있죠. 이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바람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장마 구름에 뜨거운 수증기가 더해지니까 훨씬 더 강한 장맛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 주로 이 정체 전선과 맞닿아 있는 충청 이남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국 남부 쪽에서 지금 저기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승 기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동 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이 세 가지의 기압계가 맞물리면서 많은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밤사이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까지 특히 영남 지방에서 18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네, 이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비는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내일 날씨는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소강에 들어간 이유도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장마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풍이 불고 어떤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좀 요란한 장맛비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신에 이렇게 정체 전선뿐만 아니라 저기압이 유입돼서 내리는 이 장맛비의 특징은 하루 이틀 정도 비가 내리다가 이제 소강에 드는 모습, 소강에 들었을 때는 폭염과 열대가 지속되는 이런 특징.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지난 한 엿새 동안에 내렸던 비는 저기압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이 장마 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은 길게 이어지는 그리고 많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맛비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기압이 유입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장마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로 충청과 경북 지방 그리고 전북 지방에 비 피해가 집중이 됐다면 이번에 중국 남부 쪽에서 강한 이 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앞으로 밤사이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이 정체전선, 그러니까 지금 엿새 동안 비를 뿌렸던 장마 구름을 몰고 온 정체전선도 같이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이 우리가 지금 엿새 동안 많은 비를 퍼붓던 이 장마 구름들을 같이 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특히 이제 내일 오전부터 해서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장마가 잠시 소강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올 여름철에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번 장마철에 극한호우 이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리포터를 통해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기상청에서 올 여름부터 이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동작구를 포함해서 뭐 관악구라든지 영등포구 이런 지역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 문자를 기상청에서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장마철에 극한호우가 8차례 정도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70mm 이상이 8차례 쏟아진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당 60mm 이상 쏟아진 횟수는 30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보다 극한호우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당 뭐 60에서 70mm에 달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강한 이 호우가 올 여름철 장마철에 특히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국적으로 30차례니까 거의 전국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올여름 장마철에 많은 지역들에서 시간당 50 또는 60, 많은 곳은 이제 70m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극한호우가 뭐 특정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가 지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극한호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우리가 비구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수증기가 워낙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통해 보시면 시간당 60mm 이상 기록한 지역들의 일부를 표시한 건데요. 사실 전국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여름 장마철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2차 장마라고 해서 가을 장마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워낙에 다량의 수증기가 많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호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수치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한 또 피해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서 이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망자는 41명입니다. 특히 이제 어젯밤 8시쯤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가 이제 1명 추가됐고요. 총 사망자 41명 중에서 충북 지역에서만 17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많은 이 산사태 피해를 겪은 경북에서 19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충남은 4명, 세종은 1명으로 나타났고요. 사실 지금 이제 장마가 내일부터 잠시 소강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 복구 작업 그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 호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123군데 시군구에서 모두 12,0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중 3,600명은 학교와 마을회관 등 정부가 마련한 임시 시설로 몸을 피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내일부터 잠시나마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그 구조작업, 응급복구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지난 엿새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까지 영남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저기압과 함께 이제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는 장맛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간이 내일 오전 시간부터 해서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또 장맛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이제 복구 작업 그리고
인명 실종자 수습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낮에 이제 기온이 오르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장맛비가 그동안 내렸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낮에 오른 열기가 이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이로 인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금요일까지, 내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열기가 밤사이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밤더위도 금요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맛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나 수해 복구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에 더위가 심하고 특히 이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 작업이나 수해 복구 과정에서 더위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2차 장마나 태풍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 장마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언제 이 장마가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까지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금요일에 이제 제주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정체전선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이 돼서 주말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증기가 워낙에 풍부하고 특히 우리나라 남쪽으로 열대 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을 만들거나 또는 강하게 발달하면 이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열대 요란들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태풍 4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남쪽에서 발생하는 열대 요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양의 뜨거운 이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여기에 이제 강한 장마 구름들이 발달을 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예보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맛비가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년 기준으로 보면 7월 20일에 장마가 보통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여름 장마는 제주에서는 예년보다 더 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륙 지방이 7월 24일에서 26일쯤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26일이거든요. 기상청에서 일단 26일까지 장맛비를 예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자주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어야 우리나라가 장마가 끝나고 폭염 열대야가 본격 시작되거든요. 근데 열대 요란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더 늦게 끝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 상황과 관련해서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